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팔러시 그라디언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PPO를 배우겠습니다. 여기 PPO는 프록시말 팔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TRP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RPO는 이 밑에 있는 이 식을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제가 TRPO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아니라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팔러시를 찾는 것인데, 여기 제약 조건으로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KL 컨센트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TRPO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 팔러시가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된다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의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한 MM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KL 컨센트레이트 텀이었죠. 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트러스트 리전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러스트 리전의 역할이 뭐였죠? 팔러시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올드 팔러시가 있고 뉴 팔러시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로 제약을 가해줘서 팔러시가 급격하게 바뀜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을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KL 컨센트레이트 텀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는 보장이 됐지만, 이 컨센트레이트 텀 때문에 실제로는 임플레멘테이션이나 컴퓨테이션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여기 보면 임플레멘테이션과 컴퓨테이션이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까지 가는데 여러 단계의 어프락시메이션을 적용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을 테일러 시리즈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때 실제로 이 앞에 부분은 일계도 함수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지만 이 뒷부분은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 이계도 함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 FIM이라고 부르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H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H는 이계도 함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계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TRPO는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는 이 임플레멘테이션과 컴퓨테이션이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트러스트 리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 트러스트 리전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여기 올드 팔러시하고 뉴 팔러시 사이에 KL 다이버전스가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드 팔러시하고 뉴 팔러시가 있는데 이거 사이에 거리한 제약을 나타내는 것이 트러스트 리전에서 뉴 팔러시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 이런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어드밴티지 펑션 값이 크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액션에 대해서 이 어드밴티지 값이 크게 나왔다는 말은 그 액션이 다른 액션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좋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액션에 대해서는 이 값이 더 커질수록 좋은 거죠. 커질수록 좋다라는 말은 이 new policy를 저희가 더 키우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액션에 대해서 이 확률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policy ratio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policy ratio예요. 그런데 특정한 액션에 대해서 이 어드밴티지 펑션 값이 크면은 제가 이 policy ratio를 더 키움으로써 이 값을 더 맥시마이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big policy ratio를 사용해서 이 파라미터를 상당히 크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팔러시 변화가 너무 커버리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트러스트 리전을 사용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스테빌리티를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팔러시 변화 있잖아요. 이 변화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둔 게 이 트러스트 리전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팔러시 레이쇼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 KL 컨센트레인 텀을 따로 만들어 줬는데 이걸로 인해서 TRPO는 훨씬 더 임플레멘테이션과 컴퓨테이션이 복잡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트러스트 리전이 하는 역할은 뭐였죠? 여기 올드 팔러시하고 뉴 팔러시가 너무 크게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죠. 이 레이쇼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PPO는 여기에 있는 KL 컨센트레인 텀 있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팔러시 레이쇼 있죠? 이거에 대해서 직접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클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분만 볼까요? 여기 보면 팔러시 레이쇼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R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R세타에다가 어드밴티지 펑션을 곱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팔러시 레이쇼에 제한을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팔러시 레이쇼에다가 클리핑을 합니다. 여기서 클리핑을 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팔러시 레이쇼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 올드 팔러시하고 뉴 팔러시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거의 1에 해당되겠죠. 팔러시 변화가 없으면은 거의 1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뉴 팔러시의 값이 이 액션에 대해서 확률이 더 커지면은 이것은 1보다 더 커질 것이고, 만약에 이 액션에 대한 확률이 더 작아지면은 이것이 1보다 좀 더 작은 값이 되겠죠. 이렇게 변화가 될 텐데, 그런데 여기 팔러시 레이쇼에 대해서 이것을 1-이플론과 1+이플론으로 클리핑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플론이 0.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0.2란 말은 여기 클리핑을 할 때 이것이 1에서 0.1을 뺐으니까 여기는 0.8이 되는 거고 여기는 1.2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만약 레이쇼 값이 1.1이라고 합시다. 그럼 1.1은 지금 0.8과 1.2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클리핑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1.1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레이쇼 값이 1.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1.3은 지금 0.8과 1.2 사이에 있는 게 아니죠. 1.1을 넘어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3을 쓰지 않고 저희가 1.2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이 레이쇼가 0.5면 어떻게 될까요? 0.5는 지금 0.8과 1.2 사이를 벗어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0.5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0.8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0.8과 1.2 사이로 제한을 한다는 말이 클리핑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 팔러시에서 특정 액션에 대해서 이 액션의 확률이 커져서 이 레이쇼가 커진다고 할 때 1.2보다 크지 않으면 그 레이쇼를 그대로 취하지만 1.2보다 더 큰 값이 나왔으면 그냥 1.2에서 멈춘다라는 말이에요. 밑으로는 0.8까지,
위로는 1.2까지 제한을 가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팔러시 레이쇼에 대해서 클리핑을 가해서 여기 올드 팔러시와 뉴 팔러시의 비율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도록 제한을 가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분포 사이에 KL 다이버전스에 제한을 두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리핑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 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KL constraint 텀 대신 클리핑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팔러시 업데이트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KL constraint 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컴퓨테이션이 훨씬 더 복잡해졌죠. 여기에 이계도 함수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일계도 함수로 된 First Order Stochastic Gradient Ascent만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Clipped Surrogate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앞에 Clipped란 말이 붙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팔러시 레이쇼에다가 클리핑을 해서 어드밴티지 펑션에다 적용시킨 거 외에도 기존의 오리지널 식이 이렇게 있죠. 이것과 같은 식이 있는데 이 식에 대해서 두 개 사이에 미니멈을 취하는 것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추가했을까요? 클리핑 하는 것만 목적이었으면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려면은 이 식이 원래 오브젝티브 펑션의 로어 바운드가 돼야 되죠. 로어 바운드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저희가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이 돼서 MM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구한 클립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앞에 클립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TRPO에 있는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의 로어 바운드가 됩니다. 왜 로어 바운드가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이 기존의 TRPO의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의 식이었죠? 이것과 제가 새로 클리핑을 한 것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제가 미니멈을 취하게 되면은 이 값은 항상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죠. 이 두 개 중에 미니멈을 골랐으니까 이것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이거의 로어 바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게이트 오브젝트 펑션을 사용해서 MM 알고리즘을 쓸 때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서로게이트 오브젝트 펑션은 원래 오브젝트 펑션의 로어 바운드가 되면서 올드 팔러시에서 같은 값을 가져야 됐죠. 그래서 식을 잠깐 보면 TRPO에서 이 조건을 만족했었죠. 이게 저희가 처음에 정한 오브젝티브 펑션이었는데 여기 TRPO의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것의 로어 바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었죠? 여기 올드 팔러시에서 두 값이 일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저희가 MM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클립트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방금처럼 이것은 여전히 로어 바운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기존의 오브젝티브 펑션의 로어 바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클립트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올드 팔러시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건도 그대로 만족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써서 MM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결국은 동일한 결과를 얻고,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펑션의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퍼포먼스의 로어 바운드가 보장이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TRPO에 있던 이 KL 컨스트레인트가 상당히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삭제하는 대신 여기 있는 올드 팔러시와 뉴 팔러시 사이의 변화량을 최대한으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이 팔러시 레이셔에 대해서 클리핑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직접 클리핑을 가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이 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해서 PPO는 TRPO의 알고리즘을 훨씬 더 단순화시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클리핑만 만약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클리핑만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로어 바운드가 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었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기존의 값 있죠? 기존의 TRPO의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 있잖아요. 이것과 이 새로운 것 사이에 미니멈 값을 저희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죠. 여기 있는 이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MM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PO는 TRPO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플레멘테이션이나 컴퓨테이션이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에 PPO는 성능이 상당히 좋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AI에서는 이 PPO를 대표적인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드밴티지 펑션 앞에 클리핑을 하는 것과 그리고 클리핑을 한 이 식과 원래 식 있죠? 이거 사이에 미니멈을 취하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클리프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을 제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R세타는 올드 팔러시와 뉴 팔러시 사이의 팔러시 레이셔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 펑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클리핑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클리핑의 정도를 나타내는 입실론 값 있죠? 이것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 PPO 논문에서 이 example들은 이 입실론을 0.2로 고정을 시켰는데 저희도 그것에 맞춰 이 example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드밴티지 펑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드밴티지 펑션은 Q밸류 펑션에서 스테이트밸류 펑션 값을 빼준 거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밸류 펑션 값은 자세히 보면 여기 스테이트밸류 펑션 값은 모든 액션에 대한 이 Q밸류 펑션 값의 expec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펑션이 만약에 양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이 여기 평균보다도 더 좋은 액션이니까 실제로는 좋은 액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 펑션 값이 양수라는 말은 현재 이 액션 A가 이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모든 액션의 평균보다도 더 좋은 액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액션에 대한 어드밴티지 펑션 값이 양수라는 말은 그 액션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액션의 확률을 더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이 액션을 인커리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액션에 대한 팔러시 레이쇼 값을 더 키워줘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특정 액션에 대해서 이 값을 더 키워줘야 되니까 이 레이쇼 값이 1보다 더 커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더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값이 1보다 더 커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특정한 액션에 대해서 이 값이 커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레이쇼가 1.1 정도 커졌다. 이것은 조금 커졌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레이쇼가 1.4 이렇게 커졌다고 합시다. 너무 많이 커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클리핑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클리핑을 할 때 작게는 0.8, 크게는 1.2 이 사이로 클리핑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4를 사용하지 않고 1.2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면은 지금 1 플러스 이필론으로 클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4처럼 너무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번엔 반대로 어드밴티지 펑션이 0보다 작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확히 반대 케이스로 이 액션이 별로 좋은 액션이 아닌 거죠. 평균보다 좋지 않은 액션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값을 저희가 줄여주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번엔 1보다 작아지겠죠. 그런데 1보다 작아지는데 너무 작아지면은 그 변화량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이필론으로 클리핑을 내서 이 값이 너무 작아지는 것은 막아주겠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클리핑입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는 여기서 클리핑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기 TRPO의 원래 식에다가 여기 미니멈을 취했는데 이것을 취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어드밴티지 펑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 액션이 평균보다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방금 했던 예시처럼 이 값이 1.4가 돼서 너무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 앞의 식에서는 1.4를 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뒤의 식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1.2로 클리핑을 했으니까 1.2를 곱해서 어드밴티지 펑션은 양수고 이 1.2를 선택하는 게 최종적으로 여기 미니멈 값을 선택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드밴티지 펑션 값이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값이 1보다 작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0.7이란 값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0.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클리핑을 한 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0.8로 0.7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죠. 클리핑이 됐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미니멈을 취하게 되면 어떤 것이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클리핑을 한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두 값을 비교해 볼 때 이 값이 더 커지죠. 왜 그러냐면 어드밴티지 펑션 값은 양수인데 여기 TRPO는 지금 TRPO는 이걸 정의한 거니까 0.7을 곱한 거고 만약에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되면 여기선 0.8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더 커져서 아주 중요한 조건인 이것이 이거의 로우 바운드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클리핑을 하지 않고 이것을 취해야만이 여기 있는 로우 바운드 조건을 여전히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식과 이 식의 미니멈 값을 클리핑으로 취하는 것이 여기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PPO를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추가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면 이게 방금 저희가 했던 클립트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여기 앞에 C1과 C2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저희가 이것과 이것을 얼마나 더 적용할지를 나타내는 그냥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식을 보면은 이것은 지금 value estimation 이렇게 있죠? 이 value estimation의 에러 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현재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드밴티지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Q 펑션과 state value 펑션 있죠. 이 두 개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펑션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state value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 팔로시를 나타내는 네트워크가 있고 이 value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 안에 파라미터에 약간 변화만 두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전체를 다르게 쓸 수도 있지만 일부 파라미터는 제가 쉐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러시 네트워크와 밸류 펑션을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쉐어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 로스 펑션을 정할 때 팔러시 서로게이 뿐만 아니라 여기 에러 텀, 이 텀을 추가해 주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텀인 이것은 엔트로피 보너스라고 합니다. 엔트로피란 말이 무질서도란 말이잖아요. 조금 더 큰 변화를 주는 건데 이것은 익스플로레이션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디 팔러시 대신 입실론 그리디 팔러시를 줄 때는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주기 위해서 입실론 확률만큼 노이즈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 노이즈를 조금 더 줌으로써 익스플로레이션을 조금 더 키우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클립트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여기 있는 value estimation에 에러 텀을 추가를 해서 이것이 에러 텀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줘서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엔트로피 보너스를 추가를 해서 충분한 익스플로레이션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 여기 적당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줘서 그 정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PPO의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록시말 팔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인 PPO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들을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7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2개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아니죠. 이것은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5개가 제가 배웠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델 프리가 되는 거죠. 먼저 앞에 2개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인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Q-밸류 값을 테이블로 가지고 있는다고 했죠. 이 Q 테이블을 기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 Q-밸류 값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테이트하고 액션, 이 스페이스 자체가 너무 커지면은 이 테이블을 저희가 다룰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2개의 알고리즘은 스테이트 스페이스하고 액션 스페이스가 디스크리인 경우 그리고 크지 않은 경우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DQM부터 어떻게 되나요? 이 DQM 같은 경우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시작을 알리는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여기 디스크리트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컨티뉴어스 스테이트 스페이스까지 확장하는 첫 번째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까지 확장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Q 테이블을 쓰는 것이 아니라 Q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그 Q 값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됐죠. 그래서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갖는 Q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지를 스테이트로 한다는 말은 사이즈가 상당히 큰 스테이트 스페이스인데 그것을 DQ에는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A3C하고 DDPG는 뭐였죠? 여기 A3C와 DDPG 같은 경우는 DQN에 비해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들을 훨씬 더 성능을 높여준 건데 어느 정도 높여준 거냐면은 이 에이전트가 이제는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까지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액션 스페이스까지 컨티뉴어스가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네트워크로 이 팔러시 자체를 구현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러시가 컨티뉴어스 스페이스가 되었어도 저희가 네트워크로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액션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까지 확장이 됐다는 말은 대표적으로 로보틱스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보틱스에서는 관절이 움직이는 그 관절의 각도가 컨티뉴어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틱스까지 제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이 A3C와 DDPG가 됩니다. 그리고 TRPO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TRPO는
이 앞에 DDPG의 단점이 모노토닉 임프루먼트가 보장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TRPO는 이 DDPG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을 찾아서 MM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리턴 값이 항상 인크리즈가 되게끔 만들 수 있었죠. 모노토닉 임프루먼트를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에 KL 다이버전스 컨센트레이트 텀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상당히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계도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했죠. 그런데 오늘 배운 이 PPO는 어떻게 했나요? 이 PPO는 TRPO를 그대로 모디파이를 했는데 여기 있는 KL 다이버전스 컨센트레이트 텀 있잖아요. 이것을 지우는 대신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 앞에 클립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노토닉 임프루먼트도 보장이 되면서 훨씬 더 임플리멘테이션과 컴퓨테이션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PPO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은 살사는 대표적인 온 팔럿이고 큐러닝은 오프 팔럿입니다. 온 팔럿이라는 것은 타겟과 비헤이비어가 같다라는 거고 오프 팔럿은 타겟과 비헤이비어를 다른 거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큐러닝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 DQN과 DDPG잖아요. 그래서 DQN과 DDPG는 여전히 오프 팔럿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A3C나 TRPO, PPO는 팔럿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온 팔럿시 기반입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 온 팔럿시 기반이긴 하지만 여기에 임포턴스 샘플링이나 다른 방법을 잠깐 적용을 해서 타겟을 살짝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저희가 오프 팔럿시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온 팔럿이기도 하지만 오프 팔럿시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큐밸류 펑션을 사용하죠. 그런데 중간중간 큐밸류 펑션 대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3C는 대표적으로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TRPO는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큐밸류 펑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PPO는 오늘 배운 것처럼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운 7가지 알고리즘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